그 다음 내용은요, 이제 리플 관련 소식입니다, 여러분. 리플 엑스프링이요. 일단, 뭐, 이더리움 관련돼서 덴버는, 행사가 지났는데, 엑스프링이 이더리움 해커톤 이더리움 덴버 후원사에 참여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리플과 이더리움에 대해서 연관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리플의 개발자 생태계 지원 자회사인 엑스프링이 21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지난주 개최된 세계 최대 이더리움 해커톤 행사 이드 덴버의 후원사로 참여했다고 밝혔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또 여기서 보시면요, 힌트가 XRP와 이더리움 및 ERC 토큰 간의 교량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는데요. 다음 내용을 또 연관돼서 보면요, 리플, XRP와 이더리움 사이에 암호 브릿지를 구축할 계획을 세우다라는 내용이 또 연관지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요, 리플이 사실 세계 송금 브릿지를 하려는 목적을 가진 회사죠. 그리고 XRP는 리플사에서 만든 암호화폐고 그 리플이 XRP와 이더리움 사이에 금융 브릿지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꼭 지금 중요하게 말씀드릴 점은 기사 내용이 나왔다 해서 항상 뭐 내일 모레 가격이 떡상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장기적인 거시적인 큰 틀로 봤을 때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시면 세계에서 가장 큰 웹3 해커톤 이더리움 덴버에서는 XRP 사이의 인터넷적 프로토콜이 또 나와요. 연결할 수 있는 개발자에게 상금을 지불하는 1년의 챌린지를 시작했다. 결국에는 리플은 인터넷적 프로토콜을 2015년 말에 도입했고 기업이 법정화폐와 암호화폐를 쉽게 교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결국은 이것은 뭐 피아트 머니나 뭐 크립토 커런시 여러 가지를 통합하여 어떻게 보면 제2의 뭐 블록체인 인터넷이라고 부르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브릿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다음 내용을 보시면요. 또 이드 덴버에서 이 연관되는 내용이 또 있어요. 예전에 유니세프에서요. 이 지원금, 그러니까 뭐 유니세프의 후원금을 통해서 암호화폐를 받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드 덴버에서 유니세프 블록체인 선행 보상 시스템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XRP의 영향력도 커요. 근데 플랫폼 기능을 하면서 암호 자산의 역할을 하는 이더리움은 일단 지금 현존하는 암호화폐 중에는 플랫폼의 영향력이 막대하게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더리움이 뭐 삼성 SDS와 협력을 한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뭐 아마존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기업과 협업을 하고 있고 또 국민은행과 캐나다에서 미팅을 했었고 또 다양한 또 국가 기관들과 또 여러 가지 협업을 한 걸 봐서는 이더리움의 그런 메인넷의 그런 기술들이 굉장히 기관들에게 효율적인 시스템을 제공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니세프도 세계적인 일단 뭐 후원을 받는 단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관련돼서 또 참여를 하는 것을 봐서는 미래는 또 후원금도 이제 암호화폐로 보상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협업을 한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이제 XRP와 이더리움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거시적으로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여기서 내용을 보시면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일단 이더리움 덴버에 대한 공식 홈페이지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인사들이 참여를 했었는데 여기서 내용을 좀 보시면요, 스폰서 업체가 여러 가지 나오거든요. 그 중에 좀 내려가다 보면 여기 엑스프링이 또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가 팩트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제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가 봤고요. 그리고 또 다음 내용을 좀 보시면요, 이게 리플사 엑스프링 공식 홈페이지에 따른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일단 내용을 보니까 인터넷적 프로토콜이 제가 아까 언급해드렸다시피 뭐 이게 블록체인 쪽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뭐 제2의 인터넷이라고 XRP 투자자나 XRP 뭐 관련된 그런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인터넷적 프로토콜에 대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용을 좀 보시면 여기 나온 사진처럼 뭐 다양한 암호화폐 또는 뭐 피아트 머니를 나중에 통합하여 거래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이들의 목표인데 BTC를 통해서 이 보내는 사람이 BTC를 보내고 이 커넥터를 통해서 뭐 인터넷적 프로토콜을 통해서 이더리움으로 이렇게 교환을 해서 받는 이런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을 보면요. 또 이 XRP 그 관련돼서 그 통합 플랫폼 개발자 앱을 출시한 적이 있어요. 이게 연관지어서 설명을 이제 드린 다음에 제가 마지막에 요약을 해드릴게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일단 이 개발자 상대로 해서 XRP 원장을 구축해서 인터넷적 프로토콜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그런 플랫폼을 구축하는 걸 하는 건데 이것을 지금 사실 10월부터 이제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에 따라서 연구를 하는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 중요하다 생각을 하냐. 인터넷적 프로토콜을 사용을 해서 이 XRP 플랫폼을 사용하게 되면 일단 공식적으로 나중에 만약에 이게 진짜로 세계의 브릿지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된다면 그 전에 테스트 단계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이게 또 연관되는 건데 이게 19년 10월 7일에 나온 기사거든요. 리플의 자회사 엑스프링이 애플리케이션에 구애받지 않고 법정화폐와 암호화폐로 모두 결제할 수 있는 개발자용 통합 결제 플랫폼을 구축했다. 그래서 엑스프링은 신규 플랫폼으로 암호화폐 개발자를 포함한 모든 개발자가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지향하고 엑스프링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를 이용하면 개발자는 아주 쉽고 간단하게 원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XRP 원장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기존의 트랜잭션보다 더욱더 코드 수를 줄이고 사용 속도나 여러 가지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에 따라서 이게 추후에 아마존 웹 서비스처럼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까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일단 XRP 쪽에서는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다는 그런 정황이 중요하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내용은 이게 리플 엑스프링이 제가 그냥 리플에 대해서 좀 생각하신 분들은 세계의 송금 브릿지로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연관돼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지금 카카오나 다른 기업들을 보시면요. 지금 트론이나 이더리움 기존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코인들 있잖아요. 그 코인들도 이 DAB를 통해서 게임을 또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래의 시대가 온다면요. 게임이랑 블록체인이 결합하게 돼서 또 다른 토큰을 보상하는 시스템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리플 엑스프링이 블록체인 게임 개발사에 1억 달러를 투자를 계획했다는 그 예전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바로 이 블록체인 게임 회사인 포르테와 공동 개발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좀 알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이 암호화폐 쪽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미래의 블록체인 게임이 개발이 된다면 그 안에서 구현되는 각종 이익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업은 이윤 창출이 목적이죠. 그 거시적인 틀을 봤을 때 이 리플 엑스프링이 블록체인 게임 개발 회사 중 하나인 이 포르테에 투자를 한 게 아닐까라는 쪽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리플사의 인사이트에 내용을 공식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블록체인 기술은 게임의 변화다라는 내용이 19년 12월 5일에 나온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리플사가 소개하는 포르테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 블록체인 게임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앞으로 더욱더 같이 공동 개발을 하여서 구축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미래에는 아무래도 게임이 더 발전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만 봐도 VR을 통해서 게임을 하거나 다양한 게임 산업이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게임 산업은 점차 인터넷이 발달하게 되면서 매출액이 증가하고 이윤 창출이 증가하게 되고 그 시장의 규모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시장이라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엑스프링도 결국에는 이 블록체인 게임 회사 중 하나인 포르테에 투자를 하고 같이 공동 개발을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은 이게 이제 포르테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블록체인 협회에 공식적으로 합류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 게임 미래를 위조하거나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D앱인데 여기서도 보시면 각종 플랫폼이 있고 게임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이더리움 기반의 만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D앱이 블록체인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인데 이더리움과 관련된 이더리움 기반으로 죄송합니다. 이더리움 기반에 만든 이제 D앱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게임이라는 거죠. 게임 이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연결하다 보면요. 일단 제가 예전에 그 보고서 내용 방송 언급해드린 내용이 있었어요. 그 내용과 좀 연관드려서 설명드리고 싶은데 이게 아니구나.
자꾸 이상한 게요. 계속 의심을 하게 돼요. 저는 의심을 좀 많이 하는 게 좋다고 보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너무 긍정적인 희망회로 돌리게 된다면 투자에 의해서 몰빵하게 되거나 좀 손실이 크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내용을 보니까 기조 연설자에 그 참석한, 그러니까 이때가 핀테크 포럼에 참석, DC 핀테크 워싱턴 DC에서 열린 연례 포럼에서 그때 기조 연설자 중에 여러 가지 뭐 중요한 인사가 참여했지만, 그 중에 이더리움 뭐 공동 설립자와 그 다음에 리플 CEO도 있었거든요. 근데 미국의 각종 뭐 이런 포럼을 보면요, 뭐 물론 리브라나 여러 가지 기업들이 참여를 하지만 이더리움과 리플사가 계속 같이 참여를 해요. 그게 좀 계속 예전부터 연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내용들을 보니까 이런 내용을 봤을 때는 리플 엑스프링이 이더리움 쪽에 후원을 하고, 또 뭐 브릿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더리움과 같이 협업을 하려는 내용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연결이 되는 게 아닐까. 게다가 만약에 이더리움이 더욱더 지금보다 발전을 하고 또 2.0이 7월쯤에 나온다고 하죠. 그 이후에 더 많은 상용화가 되게 되고 영향력을 넓혀나가게 되고 있고, 또한 XRP도 더 많은 파트너십을 맺고 ODL을 통한 유동성, 실사용에 대한 서비스가 점차 늘어나게 되면서 사용을 하게 된다면, 이 두 가지 회사의 그런 협업은 어떻게 보면 시너지가 폭발적으로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제가 좀 이렇게 요약을 해서 본 거고요. 그리고 그만큼 또 중요한 거는 뭐 지금 FATF 규제안에 맞게 다른 국가들이 법안을 이행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치에 대해서 국한돼서 말씀드리지 않아요. 정치를 떠나서 어떤 정치권이 국정을 운영하던 간에 결국에는 암호화폐 흐름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 글로벌의 흐름이 진행하게 된다면 어떤 그 정당이건 결국엔 이행을 해야 됩니다. 네.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제가 좀 의문점이 든 게 있어요. 이건 좀 재미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당을 지지한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리플과 좀 연관이 되는 내용이 있어서요. 저희 그 가족분 중에 한 분이 XRP 투자자분이신데, 이 XRP랑 그 국민의당이 지금 연결이 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보면요, 일단 뭐 자유한국당도 예전에 민부론을 통해서 암호화폐 또는 뭐 그 4차 산업혁명에 맞게 암호화폐를 공식적으로 뭐 승인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또 지금 보시면 바른미래당도 뭐 안철수라는 분이 뭐 블록체인 정당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 홈페이지 보니까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자율성 보장과 감시 병행, 뭐 거래소 폐쇄 등 강력 규제, 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내용을 보니까 뭐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런 투표를 하고 있고, 또 신기한 거는 이거보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신기한 거는 일단 국민당 로고가 리플사와 로고가 매우 흡사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이게 저도 편집일 줄 알았는데, 나무 위키나 뭐 이렇게 사진을 한 거 봐서는 진짜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위조가 된 게 아니라 리플사 로고랑 비슷한 게 맞다. 저도 근데 좀 의심이 든 게, 일단 블록체인 쪽으로 많이 지금 협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리플사의 로고랑 비슷한 걸 봐서는 좀 연관성이 있지 않나. 그냥 이건 뇌피셜이고요. 그리고 일단 안철수 대표 말로는 이게 세이클로버를 나타내는 로고라 하는데, 세이클로버를 이렇게 안 하고 굳이 다른 걸로 해도 되는데 너무 리플사 로고랑 좀 비슷하다. 네,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 내용은 트론입니다. 제가 오늘 이 내용은 리플사랑 연관돼서 보여드리려고 한 거지, 제가 이 특정한 정당을 뭐 지지하거나 그런 내용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니트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니트론이 2020년 원래 3월 중에 서밋을 대한민국 서울에서 주최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바이러스가 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입국 금지를 하는 나라도 있고 아무래도 우려가 많기 때문에 대외 활동이 좀 미뤄졌다고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니트론 서밋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일단 이 관련된 개발자나 거래소, 프로젝트 팀, 마이닝 풀 및 투자자들이 블록체인의 미래와 발전 트렌드를 함께 모색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이 있었고, 이 서밋에 참여한 걸 보면 연설은 일단 100명 이상이 하고, 블록체인 관련된 애호가가 뭐 1000명 이상, 참석자 2000명 이상, 참가국은 무려 50개국 이상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유명 인사는 설립자와 뭐 트론,
또 설립자 이렇게 참석을 하고 대표적으로 연사는 굉장히 많은 또 연사가 참석을 해요. 그리고 뭐 협력 파트너를 보셔도 뭐 바이낸스나 글로벌 거래소나 몇 가지 이런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일단 더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좀 이 바이러스 관련된 내용들이 해결이 되고 나서 트론에 대해서 좀 소식이 나온다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거시적인 흐름으로 본다면요. 암호화폐, 암호 자산은 결국은 자산으로 등재가 되게 되며 미래에는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 지금 기존에 이 블록체인과 뭐 암호 자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야를 가진 분들이 많지만 결국에는 제도권에 편입을 하게 되는 글로벌의 흐름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뭐 XRP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도 많았지만 뭐 망한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IPO 나오고 나서 근데 아직까지 망하지 않고 뭐 비트코인 영향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고 내린 게 좀 있었죠. 등락폭이. 그리고 또 이더리움과 연관돼서 뭐 계속 참석을 하고 있고 또 이더리움과 협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게다가 뭐 블록체인 게임 개발 회사에 투자를 했고 또 이 해당되는 당이 좀 로고랑 비슷하다 이런 내용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렸고 또 트론에 대해서 내용을 좀 말씀드렸습니다.